없어요. 우리 여름 방학 때까지 연휴는 없습니다. 연휴 없으니까 쭉 이제 열심히 공부들 해나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명절 연휴도 다 끝냈고 우리 실력 향상을 진작할 때니까 열심히 이제 공부들 하셔야 되죠. 자, 오늘 공법은 이제 5주차 수업이고요. 오늘 정비법 싹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제 건축법 앞부분까지 쭉 나갈 수 있도록 좀 오늘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좀 하고요. 자, 확인학습 문제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자,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 그럼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이 수용 요건은 민간 시행자일 때만 갖추는 거죠. 맨 앞에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사업 시행자니까 이 요건 갖출 필요는 없어요. 틀렸고요. 2번 토지상환 채권, 나중에 토지로 상환해주는 채권, 사후 현물보상이라고 하고요. 이런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는 규모는 밑에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건물 면적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분의 1. 그거 3분의 1까지는 뭐였을까요? 3분의 1. 원용지, 원용지는 3분의 1. 그다음 3번 원용지 개발자인 지자체는 최장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 영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용지 매각할 수 없다. 이 원용지는 싸게 공급받으니까 투기 못하게 매각 제한하죠. 근데 맨 앞에 그 지자체, 거기 틀렸어요. 국가와 지자체는 매각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투기하고 그런 거 아니죠. 저 국가나 지자체를 제외한 원용지 개발자인 때 매각 제한 받고요. 그다음 4번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그 환지 제외 신청, 이게 다른 말로 뭘까? 토지 소유자 저는 환지 지정해 주지 마세요. 환지 부지정 신청하고 같은 말이죠. 환지 부지정 신청이 있어도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즉 환지 부지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해서 환지 부정할 때 이때는 누구의 동의까지 필수냐? 임차권자 동의까지 필수예요. 이유는 환지 부정하면은 임차권 소멸한다고 그랬죠. 임차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부당하게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권자 동의까지 필수입니다. 5번. 자,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자,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의 의미는 토지 소유자는 이제 종전 토지 대신 환지 새 토지를 취득하게 된다. 계획인데요. 항상 취득하는 것은 언제냐? 다음 날. 그 환지 처분 공고된 날부터가 아니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는 거죠. 거꾸로 종전 토지 했던 권리는 어떻게 돼요? 소멸. 소멸은 언제요? 끝날 때.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하죠. 6번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 발행하려면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 거 아니죠? 자, 요것만 누구예요?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받아갖고 발행하고요. 7번부터 이제 정비법. 재개발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그 달동네. 그럼 틀렸죠? 달동네 하면은 어디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 과도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 기반 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한다. 자, 이거는 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럼 재개발 사업은 어디세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 그냥 열악, 그냥 밀집 또는 상업, 공업 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한다라고 하죠. 그럼 8번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공동작업장. 자, 그게 정답. 공동작업장은 공동이용 시설이라고 그래요. 공동이용 시설. 그거 이외에 나머지 그 3번의 공공공지, 4번의 공용주차장, 5번 공원 또는 공동구, 공급시설, 이 공짜로 제공하는 것들 대부분 정비 기반시설인데 그 1번 공동작업장, 그것만 공동이용시설이 되죠. 공동이용시설. 그럼 9번에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거는 재건축이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이고요. 재건축에서는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또 10번에 특광시장 군수는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자, 10년, 5년, 그거는 맞았어요. 근데 뭐 틀렸어요?
앞에 군수. 특광시장 군수. 군수가 들어와서 틀렸습니다. 그냥 이거 맞는 것 같으면 또 요게 틀렸고 요거 맞는 것 같으면 요게 틀렸고 하여튼 그래서 절대 이 기본계획의 수리권자가 될 수 없는 게 군수입니다. 군수. 그 다음 11번 시장원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 위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뭐 틀렸어요? 도지사. 자, 도지사는 정비구역 지정권자 아니죠.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 그게 틀렸어요. 시장원수는 정비계획 위반해서 정비구역도 직접 지정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번 주 내용들 또 한번 풀어봤고요. 자, 피곤해졌어요? 자, 오늘은 290페이지 보세요. 290. 정비사업의 시행인데 우리 저번 주 내용들 간단하게 이제 복습해 보면 자, 일단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할 곳이 많은 큰 도시에서는 정비 기본 계획. 자, 요거부터 의무적으로 수립하죠. 그래서 관할구역의 정비사업 앞으로 10년까지 뭐부터 할지 순서를 매긴다 그래요. 그래서 요 기본 계획은 큰 도시의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정확하게 하면은 여기서 시장은 대도시의 시장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이자들이 관할구역에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요. 그래서 특광시장이 수립하고 절대 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게 누구다? 군수.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 이러면 틀려. 특광시장이 수립하고요. 자, 이 기본계획에서 정비사업이 시급하다 1순위로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정비계획. 그래서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죠.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해서 결정하는 것을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해 놓고 이제 사업을 하죠. 여기까지가 우리 준비 단계 1단계다라고 하고요. 그럼 정비계획 위반해서 결정하는 게 정비구역 지정. 누가 하는지? 정비계획은 기초지자체장이 위반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기초지자체장, 구청장 또는 광역시에서는 이제 군수,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위반해서 신청만 해요. 신청. 그럼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해줘요? 광역지자체장, 특별시하고 광역시장이 지정. 그런데 옆에 이제 옆 동네 도 같은 경기도 같은 도에서는 정비계획을 시장 군수가 위반. 그리고 정비구역도 시장 군수가 직접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장원수가 위반해서 정비구역도 지정. 그래서 절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이 도지사. 그래서 도지사는 절대 정비구역 지정권자 안 돼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지정권자 돼야 안 돼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것은 국책사업, 정비사업은 국책사업 이런 거 없으니까 국토부 장관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안 되는 사람들 요거 갖고 딱 물어보는 거니까 그것도 신경 써갖고 정리하고요. 그럼 이제 정비구역 지정권자,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특광시장, 군수.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누구라 그러면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줄여갖고 시장, 군수 등. 그래서 저번 주에는 딱 여기까지 정비구역의 지정 여기까지 봤고요. 290페이지에 자, 그럼 정비구역 지정해 놓고 이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정비사업 3가지 사업 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별로 시행 방법, 시행자가 다 나눠지죠. 그래서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자, 여기다가도 별표. 옆에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자, 거기다가도 별표. 하여튼 이 시행 방법, 시행자 요걸 알아야 이하의 정비사업의 절차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요. 시험에서도 그냥 매년 나옵니다. 자, 시행 방법, 자, 5부터 하나씩 보죠.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첫 번째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이게 핵심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 요것만 파악하면은 나머지 사업들은 간단하죠. 그럼 일단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무슨 동네요? 달동네. 잘 못 사는 동네를 개발하니까 이게 모든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다 동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4가지. 첫 번째. 시행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 등을 새로 설치 확대하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합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주택의 보전 개량. 그럼 달동네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거는 시행자가 깔아주고요. 토지 등 소유자는 스스로 자기 집 고친다 하기죠. 주택을 보존하면서 개량.
그래서 뭐 보일러를 고칠 수도 있고요. 지붕을 고칠 수도 있고. 그러면 자, 주택을 보전한다. 자, 요 말이 키워드. 보전한다 이 말은 주택에 손 안 대도 상관없다 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달동네 기반설만 좀 깔아주고 끝나는 거예요. 가장 최소한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달동네 도로 몇 개 깔아줬다. 살기 좋은 동네로 싹 바뀌는 거 아니죠? 요게 한마디로 호박에 줄 긋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달동네 기반설만 조금 확충해주고 끝나는 가장 소극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행자가 수용해갖고 주택을 건설해갖고 공급이 수용 방법을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환지로 공급. 그러니까 토지로 교환해준다 하는데 우리 정비사업에서 환지라는 것은 정비 기반설만 정비한 토지로 다시 돌려주는 거죠. 건물은 알아서 지으세요. 환지로 공급. 그리고 네 번째 능력이 되면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등을 건설해갖고 공급. 자, 어려 관리처분 방법 또는 분양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새 아파트 분양받는 거 떠올리죠. 그럼 분양 신청해갖고 그대로 분양 신청한 대로 새 아파트 분양받는 것을 관리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모든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 이거 다 동원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일단 키워드 잡아갖고요. 보전, 수용, 환지, 관리 처분. 악글 졌다 갖고 보수, 환관.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죠. 보수, 환관. 자, 네 가지 모든 방법으로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된 방법. 이 달동네 제대로 개발하려면 뭐가 주된 방법? 수용. 싹 수용해가지고 다 밀어버리고 싹 철거해갖고 기반설부터 깔고 아파트도 짓고 그래야 달동네가 제대로 개발이 돼요. 그래서 수용이 준데 각각의 방법뿐만 아니라 혼용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갖고 수용하고 환지 방법을 혼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재작년 같이 주택의 보전 개량과 환지를 혼용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각각의 방법, 혼용 방법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사업 재개발.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죠. 먼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건설해갖고 공급 분양하거나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저희 관리처분 환지 두 가지인데 여기 재개발 사업 한다 그러면 주된 방법은 뭐겠어요? 관리처분. 관리처분 방법. 새로 아파트라든지 상가, 공장 줘갖고 분양해주는 관리처분 방법이 주된 방법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건축 사업. 자, 재건축은 관리처분 방법 하나밖에 없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등을 건설해갖고 공급하는 방법. 그래서 자, 이 세 가지 사업의 시행 방법. 이제 첫 번째 논점. 자, 환지로 공급한다가 위에 두 개 사업에는 있는데요. 재건축에서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자, 요게 없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법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제일 잘 물어본 논점. 그럼 재건축은 왜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유는 재건축은 어디서요? 정비 기반설이 양호하다. 그래서 기반설만 정비한 토지로 교환, 환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름대로 아파트만 다시 줘갖고 분양해주는 관리처분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재건축은 환지 방법이 없어요.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보수, 환관. 그 다음 재개발은 관리처분, 환지. 밑에 거 두 개죠. 환지하고 관리처분. 재건축은 맨 밑에 거. 관리처분 하나밖에 없으니까 보수, 환관. 자, 요거 외워두고 재개발은 밑에 거 두 개. 재건축은 맨 밑에 거 하나. 이렇게 되니까 보수, 환관. 요것만 외우면 되죠. 자, 290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사업의 시행 방법.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의 방법 또는 혼용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1번 시행자 정비구역의 정비기반시설 등을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한다. 그럼 시행자는 뭐만 해주는 거예요? 기반시설만 깔아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하거나 정비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 건설해갖고 우선 공급 수용. 세 번째 환지로 공급할 수도 있고요. 네 번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설을 건설해서 공급한다. 관리처분. 그래서 보수, 환관 네 가지. 그 다음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여기서 건물이라고 할 때는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상가가 될 수도 있고 공장이 될 수도 있죠. 건물을 건설해갖고 공급하거나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한다. 관리처분, 환지. 그 다음 밑에 재건축.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설 및 오피스텔, 그 오피스텔에 또 나면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딱 끊고요. 그럼 재건축은 관리처분 하나밖에 없어요. 환지 방법이 없다. 일단 첫 번째 논점. 그 다음에 재건축에서는 아파트만 줘갖고 분양하는 거 아니죠. 지금 동그라미 친 거 뭐까지?
오피스텔, 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만 지으면 또 잘 재건축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오피스텔까지 건설해서 분양할 수가 있죠. 자, 다음에 옆 페이지로 합니다. 이런 이제 시행 방법에 따라서 그럼 누가 사업할 거냐? 시행자. 역시 시행자. 이것도 이제 사업의 개념을 좀 알아야죠.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개발한다 그랬고요. 그럼 달동네 토지 등 소유자 자기들이 정비 사업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못 사는 동네 능력 없어요. 능력이 없어도 뭐가 있으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해보겠다. 굳센 의지. 그걸 불꽃 같은 의지라 그래요.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달동네 토지 등 소유자 자기들이 할 의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다 수용당한다고 그랬죠. 수용당해갖고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달동네라도 내 집이니까 두 다리 뻗고 잤는데 이게 수용 보상금 몇 푼 받아갖고 쫓겨나왔어. 그러면 전세방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오히려 안 좋아지니까 옛날에 달동네 개발한다 그러면 철거민들하고 경찰하고 대치하고 맨날 싸우고 이런 것들 비일비재요. 그래서 이 달동네 토지 등 소유자 능력도 없고 우주도 없고 그래서 절대 이 주거환경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요거는 공공이 합니다. 공공이 하는데 요 시행 방법에 따라서 좀 나눠지죠. 먼저 주택의 보전 개량 가장 소극적으로 해요. 이 주택을 보전 개량하는 방법을 할 때 이때는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합니다. 동의도 필요 없어요. 시장운수 등이 시행하는데 다만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케 하려면 이때는 동의를 받아야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주택 보전 개량 가장 소극적으로 할 때는 시장운수 등이 할 때는 동의도 필요 없어요. 토지주택공사 등이 할 때만 과반수의 동의를 따로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하고 4번 수용, 환지, 관리 처분 자, 요 세 가지 방법을 할 때 역시 공공이 합니다. 시장운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자, 여자들이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에서는 공공이다라고 하고요. 공공이 시행하는데 자, 요 세 개 방법을 할 때는 공공이 단독 시행할 수도 있고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건설회사하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죠. 건설회사하고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다 동의받아야 돼요. 요 2, 3, 4번으로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자, 분수만 쓸게요.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 각각 다 받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갖고 시행한다. 그런데 다시 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 반 이하요. 세입자가 거의 없어요. 이때는 세입자의 동의는 또 생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재작년의 기출 정답 지문이고요. 그 다음 요 세 개 분수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요거 싹 비워놓고 가로에 들어갈 분수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거는 19회 또 기출이요. 그래서 근래 두 번이나 요 분수들 싹 물어봤으니까 요거는 좀 신경 써갖고 보셔야 돼요. 자, 2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가로 1번 주택 보전 개량 방법을 할 때 1번 방법이죠. 주택의 보전 개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운수 등, 그렇죠?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하되 딱 끊고요. 그럼 시장운수 등이 할 때는 동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데 토지주택공사 등, 그렇죠?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해서 시행케 하려면 그 밑에 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등만 과반수의 동의 받습니다. 그 다음 가로 2번 또 하나 1번에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운수 등, 그렇죠?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 정한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에 1번 그 시장운수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토지주택공사 등, 그렇죠? 토지주택공사 등. 그 동그라미 2번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박스 1번은 뭐예요?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시행. 그게 단독 시행한다. 그죠? 단독으로 공공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그 2번 시장운수 등이 1번에 해당하는 자와 그 1번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공공이죠.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 시행자로 지정해서 공동으로 시행할 수가 있다. 그 얘기인데요. 그럼 누구하고? 그 동그라미 1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그렇죠?
또 2번 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 밑줄. 그 건설업자하고 등록사업자 같은 거요. 얘들 묶어가지고 소위 뭐라 그러면 돼요? 건설회사. 아파트 건설회사입니다. 이 건설회사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거 건설회사들 많이 있죠? 엄청 많아요. 건설회사 뭐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한 개라도 얘기해보면. 거기 써 있어요. 부영. 그래서 부영건설. 그러니까 하자로 유명한 부영건설 같은 이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잡하게 법조문이 써 있는데, 자, 그럼 이 수용, 환지, 관리처분을 할 때는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단독 시행할 수도 있고, 건설회사하고 공동 시행할 수도 있다. 단독, 공동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 박스 밑에 보세요. 동의받아야죠. 그 동그라미 1번에 따라 시행하려면 그 밑에 줄 정비 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얘들 쌓아 묶어갖고 누구다?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3분의 2 동그라미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그라미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된다. 딱 끊으세요. 거기까지 원칙.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된다. 원칙. 근데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동그라미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에는 법이 될 줄에 세입자의 동의 절차는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하면 2분의 1 이하, 반 이하면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까지. 자, 이 분수들은 근래 두 번이나 단독 기출이요. 그래서 좀 신경 써하고 보셔야 돼요. 그럼 또 연휴 끝난 다음에 또 분수 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하여튼 머리 아프게 됐어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 한번 보죠. 재개발 사업은 건물로 분양을 받든 땅으로 다시 돌려받든 다시 받는 거니까 누가 하는 거냐?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하려면요. 원칙은 조합 만들어야 돼. 재개발 조합. 그래서 조합이 하는데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굳이 조합 안 만들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할 수도 있고 또는 공동으로 뭐 건설회사 등하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재건축은 새 아파트 분양받는 거니까 역시 토지 등 소유자 자기들이 하는데 재건축은 무조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야 돼요. 재건축 조합 만들어서 조합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뭐 건설회사 등하고 공동으로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은 원칙은 토지 등 소유자가 뭘 만들어 갖고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하되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 할 수 있는 사업 딱 하나요. 재개발.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고도 할 수 있다. 그럼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 하는 경우 없어요. 무조건 뭘 만들어야 되냐. 조합. 재개발만 토지 등 소유자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죠. 자, 바로 1번 한번 보세요. 재개발 사업 박스 1번. 조합의 동그라미. 조합이 시행하거나 그 조합 단독 시행입니다. 조합이 단독 시행. 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밑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받아갖고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밑줄 묶어갖고 건설회사 또는 대통령 영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자, 여자들이 그 밑에 보면 신탁업자, 그 신탁회사하고 한국감정원이라고 그래요. 뭐 읽어보시면 되고 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건설회사 등하고 공동으로 할 수가 있죠. 또 2번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 밑줄 별표.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인 경우 미만이면은 20명이 포함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19명까지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동그라미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단독 시행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받아갖고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뭐 건설회사 등등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그럼 뭐 길게 써놨는데요. 재개발은 누가 한다고요?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특히 공동으로 할 때는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얼마의 동의받아? 과반수 동의받아갖고 공동으로 할 수가 있죠. 또 아래 번에 재건축 사업은 조합 동그라미 조합이 시행하거나 단독 시행 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밑줄 동의받아갖고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역시 밑줄 건설회사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재건축은 조합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그러면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부터요. 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다 세 개 사업 다 건설의 사업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종래에는 재건축은 건설회사하고 공동 시행을 못했어요. 딱 재건축만큼은 건설회사와 공동 시행을 딱 막아놨고 이게 논점이었어요. 누구하고 공동으로 하는지. 그런데 이제 다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니까 누구하고 공동으로 한다. 이게 논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 공동 시행하려면 얼마의 동의 받아야 과반수. 그 정도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세개 사업의 시행자 봤는데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냥 무조건 누가 하는 거냐? 공공이 합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원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조합이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데 근데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아니고 공공이 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있으니까. 그래서 밑에 보세요. 3번. 바로 밑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 그럼 재개발 재건축도 공공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번.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 2번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에 사유가 있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도 시장원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가 박스에 딱 몇 개가 있는 거냐? 8개. 그래서 이게 26회 때 단독 기출. 8개 중에서 5개 딱 찍어갖고 물어봤는데요. 그것도 제일 어려운 거 같고 옆에 그 7번하고 8번 분수들 쫙 나오죠. 7번은 그 면적 2분의 1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가 해달라고 동의할 때, 또 8번은 면적 2분의 1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할 때, 야 분수 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7번하고 8번 분수 그거 외우고 싶어요?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마음 가는 대로. 그 한 20년에 한번 나올 거 말까. 그런 분수까지 애우고 그럴 겨를 없어요. 우리 그거 이외에도 맨날 잘 물어보는 것들 애워야 될 거 엄청 많아요. 그런 거는 애우고 싶으면 애우시고. 그래서 됐고 하나만 딱 개념 잡아볼게요. 다시 옆으로 오셔갖고 박스에 1번 한번 봐요. 1번. 천재지변. 찾았어요? 천재지변 그 밑에.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 그렇죠?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게 대표적으로 재작년에 포항 지진 나갖고 아파트 다 무너져갖고 신속하게 긴급하게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 조합 만들고 그럴 겨를이 있을까 없을까? 조합 만드는 데만 몇 년 걸리는 거예요. 몇 년씩. 그래서 이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정비사업 할 때는 조합 만들고 그럴 겨를 없어요. 바로 누가 해버리는 거냐? 공공이. 그래서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할 때 그때는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이 할 수도 있다. 그 정도 정리하고요.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295페이지. 중간에 5번 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 대행자. 자, 대행자라는 게 있죠. 대행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시행합니다. 대신해서 시행. 이거는 이제 시행자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원시행자 있는데 얘들이 사업을 못하니까 대신해서 시행할 자를 지정해서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대행 사유. 자, 시장원수 등은 몇 줄? 시장원수 등은 다음에 해당할 때는 해당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대신해서 시행하는 것을 줄여갖고 대행. 그래서 시장원수 등이 직접 대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몇 줄? 또는 지정개발자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해당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대행케 할 수 있다. 그러면 원래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누굴까? 원래 정비사업 시행자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원시행자인데 자, 요자들을 대신해서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원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우리가 밑줄 친 게 대행자가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공공이 대신해서 시행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럼 사유. 자, 박스에 보시면 1번.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그럼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계속 못합니다. 요 뭐 조합장이 사기치고 날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전에는 그거 하나 있었는데 그 2번이 또 작년에 추가가 됐어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은
과반수 동그라미. 과반수가 동의해서 요청할 때. 우리 못하겠으니까 대신해 주세요. 요청하면은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맨 위에 가로 2번. 그럼 사업 대행자가 지정이 되면 효과입니다. 사업 대행 개시 결정의 효과. 동그라미 1번. 대행자가 정비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시한 날에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 완료를 고시하는 날까지 자기의 이름, 자기의 동그라미, 자기의 이름 및 사업 시행자하고 시행자의 동그라미, 시행자의 계산으로 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자, 이게 대행 제도는 핵심이요. 그럼 사업 대행하기로 개시 결정해서 고시했어요.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이 다 끝날 때 완료 고시일까지 누구의 이름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거냐? 자기의 이름. 그럼 거기서 자기가 누구요? 자기 또 애인 부르고 그러면 안 되죠. 자기 맨 앞에 주어가 누구요? 대행자. 그래서 대행자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비용은 계속 누가 내는 거냐? 시행자의 계산으로 부담. 시행자를 바꾸는 게 아니니까 돈은 시행자가 내라는 거예요. 근데 시행자의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사업 계속 못하고 있죠. 그거 대행자가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해주게 돼요. 그거 딱 바꿔갖고 시행자의 이름과 대행자의 계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행자 이름과 시행자의 계산으로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거. 그거를 대행이다라고 하죠. 대행. 그래서 우리 이제 시행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그럼 정비사업의 시행자. 자, 시행자는 크게 이제 3명 있습니다. 일단 공공이죠. 공공. 시장운수 등.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 자, 공공이 있어요. 이 공공이 무조건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거는 무조건 공공.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은 원칙은 누가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합니다. 조합. 그런데 이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하나가 있죠. 재개발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사업별로 시행자가 나눠지는데 자,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아니고 공공이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우리 한 개만 봤죠. 천재지변동으로 긴급할 때 이때는 재개발 재건축도 공공이 다 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고요. 자, 원래 시행자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인데 얘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요. 계속 못해. 그러면 누가 대신해서 시행해 줄 수 있다? 공공이. 역시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대행을 할 수가 있고요. 대행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사업한다고요? 대행자 이름. 근데 비용은 시행자가 계속 부담하죠. 그리고 대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개념이 더 나오죠. 요 시행자가 시공자를 또 선정을 해요. 시공자. 시공자라는 말이 또 나요. 할 때 비슷한 말들. 시행자, 대행자, 시공자. 말들이 그냥 비슷비슷한데 다 달라요.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하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자가 시행자. 시행자는 이렇게 3명. 그 다음에 시행자가 못하니까 대신해서 해주는 게 누구예요? 대행자. 그리고 시행자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정비사업의 공사만 하는 자를 시공자라고 그래요. 시공자. 그래서 시공자는 또 건설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설회사. 그래서 정비사업의 공사는 건설회사입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일정한 시기에 의무적으로 또 시공자를 선정을 해줘야 돼요. 이 시공자 선정하는 시기 그리고 선정하는 방법 그게 또 시험에서 또 잘 물어보는 논점이 되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298페이지. 바로 이번에 시공자의 선정.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조합인 시행자. 자,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조합인 시행자일 때 거기다 불평.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일단 밑줄.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 총회에서 경쟁 입찰 동그라미 거기다 원칙 딱 씁니다. 원칙. 경쟁 입찰. 다만 그 수익이야. 그거는 가로에 보면은 2번 이상 경쟁 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 그래서 2번 이상 경쟁 입찰이 유찰이 되면 이제 예외적으로 수익약 1대1 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원칙은 경쟁 입찰.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얘도 묶어갖고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원칙이요. 딱 끊으세요. 다만 조합원 100명 이하 밑줄. 조합원 100명 이하인 사업을 소규모 사업이라고 그래. 소규모 정비 사업일 때는 총회에서 정관 동그라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우리 조합의 정관을 자치규범이라고 그랬죠.
조합이 스스로 정하는 자치규범. 그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의미가 뭐예요? 알아서 하라는 거죠. 100명 이하일 때는 정관으로 정해서 조합이 알아서 선정합니다. 그럼 일단 조합은 시공자 언제 선정한대요? 시기.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선정하는 거예요. 어디서? 총회에서. 어떻게? 원칙은 경제 입찰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다만 100명 이하 소규모 사업일 때는 경제 입찰이 아니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그 조합 이제 원칙, 그 원칙과 예외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거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행자, 뭐 공공하고 토지 등 소유자 있는데 공공은 지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가 뭐 신경 쓰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거 하나만 더 보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할 때. 또 하나는 2번.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며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규약 동그라미 규약에 따라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합니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 사업할 때 정하는 자치규범, 그거는 규약이라고 불려요. 용어만 다르게 구분해서 쓰는 거지 의미는 같아요. 조합이 정하는 자치규범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관.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정비 사업 요렇게 하자. 스스로 정하는 자치규범을 규약이라고 그래요. 규약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게 26회 때 정답이요. 그래서 일단 시공자 선정하는 시기, 자, 요 두 개가 달라요. 조합은 언제 선정한다고요? 조합 설립 인가 후.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할 때는 조합이라는 게 없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각각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방법, 조합은 원칙 경제 입찰. 근데 토지 등 소유자는 규약입니다. 규약. 그래서 선정하는 시기, 선정하는 방법 다 구분해 두셔야 되고요. 자, 옆 페이지 가보세요. 그 기출문제.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그 25회 이렇게 써 있는데 25회가 아니고 29회. 하여튼 그 기출 횟수까지도 오타요 그냥. 29회 작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행 방법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박스의 기억. 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맞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보수, 환관, 환지 다 되고요. 또 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가 부대 복리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냥 주택가 부대 복리설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죠. 오피스텔이라는 게 키워드예요. 오피스텔까지 지어갖고 분양할 수 있는 것은 재건축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재개발. 재개발 사업은 그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맞아요. 재개발은 건물이죠.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상가, 공장, 건물을 건설해갖고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역하고 디귿 두 개가 맞고요. 니은번 거기 틀렸어요. 그래서 3번 정답. 이게 작년 문제야. 그럼 요 작년 문제 쉬워요, 어려요?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세개 사업밖에 안 되니까 얼마든지 우리 시행 방법, 시행자 구분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이요.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 시행자.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무조건 누가 하는 거냐? 공공이 합니다. 공공이 네 가지. 보, 수, 환, 관. 주된 방법은 무슨 방법? 수용. 그래서 이 보수, 환관 네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자, 다만 동의 요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동의 요건이 달라지는 거지 공공이 하는 거다. 공공이 보수, 환관. 그 다음에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은 원칙 토지 등 소유자 뭘 만들어서 조합 만들어서 조합이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하의 정비 사업은 이제 조합이 관리 처분 방식으로 시행하는 절차가 이제 쭉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300페이지에 조합 설립. 여기서부터 조합 설립하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끝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이 보수, 환관 네 가지 방법으로 한다. 끝. 빠이빠이.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 자, 요거는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하죠. 자, 그럼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원칙 조합 만들어 갖고 조합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합니다.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1000명 이상 돼요. 그래서 정비사업 조합은 바로 설립하기가 어렵고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자, 요거부터 이제 구성을 하죠.
추진위원회부터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요. 이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적어도 5명 이상의 위원입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갖고 구성하고요. 그 시장원수 등에게 인가받는 게 아니고 승인받아갖고 이 조합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부터 구성을 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물어보면 요 3개가 논자. 일단 몇 명 이상이냐? 5명. 5인 이상의 위원이에요. 그럼 왜 5인이겠어요? 추진, 위, 원, 회. 글자 수만 딱 치면 되죠. 이거 맨날 몇 명으로 바꿔주겠어요? 7명으로 딱 바꿔줘요. 7명. 그 7명. 그거 어디서 봤어요? 황야의 7인. 그 황야의 7인.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하여튼 명절 연휴 지난 다음에 사람이 또 싹 바뀌었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걱정을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7명은 도시개발조합에서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그리고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5명 이상. 5명.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에 동의받아요. 그럼 과반수는 반을 초과하는 수입니다. 그러면 100명이다. 토지 등 소유자 100명. 거기에 과반수 몇 명이요? 51명이 되는 거죠. 51명. 과반수의 동의니까 절대 추진위원회는 2개 이상 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1개만 구성. 난립을 방지. 그리고 시장원수 등에게 인가받는 게 아니고 승인받습니다. 5인 과반수 승인. 받아갖고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부터 구성해서요. 이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싹 하게 되죠. 뭐 사무실도 빌리고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도 싹 받으러 다녀갖고 이제 조합을 설립하려면 일단 조합 설립 인가부터 받아야 돼요. 이 정비법에 맞게 설립하는지 시장운수 등에게 설립 인가부터 신청해서 인가받습니다. 그럼 시장운수 등은 정비법에 적합하면 인가 내주죠. 잘해보세요. 인가 내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대표자는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조합 설립 등기까지 다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등기를 하면은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죠. 그러면 역시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이 등기까지 해야 다 성립을 하니까 이름만 조합이라고 쓰는 거지 법적 성격은 법인입니다. 조합원과는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돼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정비사업 하는 거냐? 조합 자체 이름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공법상의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 것이 조합이 되죠. 그럼 인가받고 30일 내 등기하면 성립하는 법인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도시개발조합하고 같아요. 정비사업조합은 뭐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냐? 추진위원회. 요 절차가 하나 더 추가가 되죠. 자, 300페이지 보세요. 그 추진위원회 구성. 또 하나 1번 조합 설립하려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거답이죠.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당연히 구성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또는 과반수의 동의받아갖고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밑에 줄 시장군수 등의 승인 또는 승인받아야 된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시면은 추진위원장 포함해서 5명 또는 5명 이상의 위원과 운영 규정. 그래서 순서대로 5명 그리고 얼마에 동의받는다고요? 과반수 그리고 승인 5인 과반수 승인. 자, 옆 페이지로 합니다. 중간 보세요. 추진위원회 업무. 자,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박스에 1번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그다음에 있죠.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그 관리업자가 정비사업의 전문가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전문성이 있을까 없을까? 뭐 권리 분석 뭐 이런 거 못하죠. 그래서 이런 전문가, 이 관리업자를 선정해서 맡겨가지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업자 선정 추진위원회가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에 설계자의 선정도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데 거기다 하나만 쓰세요. 그럼 절대 누구는 선정할 수 없는 거냐? 시공자, X.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좀 전에 시공자, 이 건설회사는 조합이 선정해, 조합. 조합이 언제 선정할까?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선정합니다. 좀 전에 한 5분 전에 했어도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선정. 절대 추진위원회가 시공자 선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관리업자, 설계자는 추진위원회가 선정할 수 있는데 시공자는 X. 그 다음에 3번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이 사업 시행계획서, 공사계획서도 작성하고요. 4번에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준비, 이게 가장 주된 업무예요. 설립 인가받기 위한 준비. 그래서 5번에 동그라미 2번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의 접수. 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동의서 받는 거,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침 탁 맞아가면서 동의서 받고요. 또 3번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최초로는 총회가 무슨 총회냐? 창립총회로. 창립,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최초로는 총회,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장도 뽑고 정관도 확정하고 이런 조합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싹 하는 것이 추진위원회가 되죠. 그다음 박스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경쟁입찰, 동그라미 거기다 원칙. 근데 역시 경쟁입찰이 2번 이상 유찰되면은 수의계약, 예외죠. 그 수의계약까지 되고 원칙은 경쟁입찰 방법으로 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시공자를 선정을 하든 관리업자를 선정하든 다 원칙은 무슨 방법이냐?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 자, 그냥 그대로 두세요. 조지 마시고.